안녕하세요. 발달심리와 목회상담의 과목을 담당하게 된 한선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발달심리와 목회상담의 과목을 함께 공부하면서 조금 더 유쾌하고 즐겁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달심리학이 무엇인지, 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또 어떤 질문을 주로 하고 있는지, 발달심리학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목회 상담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발달 심리와 목회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발달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지요. 디벨로먼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수정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정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라는 개념에서 전체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변화라고 하는 개념은 발전적인 개념 안에서의 긍정적인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변화, 다시 말해서 변화는 성장과 퇴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달에서 중요한 개념, 발달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체계적이고 연속적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무슨 원인, 이유가 있어. 그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그 연령에 따라서 그 연령에서 체득해야 할 그 과정으로서의 발달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개념처럼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체계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연속이라는 것은 분절되지 않은 지속적인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성장과 퇴화가 연속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속적이라는 것은 나누어져 있지 않은, 계단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서 분절돼서 어느 한 시점에 딱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계단식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의 곡선처럼 정비례하고 있는 그래프의 개념으로서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밑에의 개념이 연령이라고 하고 그 수직적인 개념을 발달이라고 본다면 연령에 따라서 발달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겠습니다. 물론 발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발달의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발달로 나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더 쉽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성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정비례의 그래프처럼 발전하고 올라간다라는 개념이지만 이런 정비례뿐만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은 나선형, 다시 말해서 업앤다운이 있는 성장과 퇴화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개념에서의 나선형 발전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발달하는 것은 성장하고 퇴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성의 개념도 나선형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발전은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은 연속성 안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 안에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엇이 발달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storation이라는 성숙의 개념과 두 번째는 learning, 학습의 개념이 발달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숙과 학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성숙은 유전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생특적으로 타고났다는 것, 어쩔 수 없이 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던 것을 유전이라고 이야기해서 성숙의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개념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전적인 개념에서 요즘은 유전의 발전, 또 유전자 조작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진 방향으로 조작하려고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의 한계의 능력에 부딪혀서 분명히 이 성숙이라는 개념, 유전적인 개념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유전의 개념은 인간의 발달에 따라서 나이의 발달이라는 시간의 발달에 따라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체득되는 것, 또 그 변화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요. 두 번째는 학습이라는 개념인데 이 러닝이라는 학습의 개념은 환경, 다시 말해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능성을 주는 것이 발달을 만들어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학습은 환경에 의한 것으로 변화 가능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처럼 아이들이 보통 처음 성장할 때 환경에 따라서 변화의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겠죠. 아이의 환경의 변화의 가능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양육자의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나이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이제 뒤집기를 하고 어떤 시기에 앉고 서고 하는 것들이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특질, 발달이라고 한다면 환경에 따라서 인지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양육자의 환경에 의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런 유전적인 발달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또 정서적이고 또 심리적인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학습이라는 환경의 변화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관계 이론에서 보면 0세부터 3세까지의 그 양육자의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세부터 3세까지의 환경이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발달에서는 0세에서 3세뿐만 아니라 모든 발달의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의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발달은 성숙,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는 유전과 환경이라는 학습 두 가지를 통해서 인간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무언가 발달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장과 태화가 동시에 무엇인가의 성장과 태화가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령, 두 번째 역사적 시점, 세 번째 비규준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연령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아기 또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 또 아동기 학령기를 지나서 계속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유치원에 가고 또 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하는 것들이 그 발달에 따라서 학교의 진학에 따라서 발달이 좀 달라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운전도 어떠한 연령대가 되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음주도 어떤 연령대가 미성년자가 지나야 음주가 가능하다. 또 대학 진학도 공통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진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연령에 따른 발달,
연령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시점에 따라서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쟁이나 전염병 그리고 사회적 이슈와 같은 것들이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대적으로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의 시점의 전염병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동기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아동기, 유아기 아동기에 있는 학생들의 사회적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벌써 결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학교에 등교시키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학습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능력들을 발전이 저해되는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등원시키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발달에는 이런 전염병과 같은 이런 이슈들도 인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기준적인 영향인데요. 비기준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나 역사적인 시점을 제외한 불규칙한 모든 사건들을 비기준적인 영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비기준적인 영향의 대표적인 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인간의 발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어떤 아이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이 인간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전의 일이지만 97년도인가 우리 IMF 사건들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IMF의 경제적인 사건들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IMF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아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힘든 시간을 지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IMF의 상황이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인 점프의 시점이 될 수 있었던 경험이 된 것처럼 모든 개인의 경험이 외부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 이런 불규칙적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에게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의 연령과 또 역사적인 시점에 따른 전쟁, 전염병, 사회적 이슈와 같은 것들, 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비기준적인 영향,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달 과정에서의 관점을 볼 텐데요. 어떤 관점으로 발달 과정을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의 발달 과정의 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의 연대적인 조망이고, 두 번째는 총체적인 관점, 세 번째는 가속성, 네 번째는 역사 문화적인 맥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의 연대적인 조망의 발달 과정의 관점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발달의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특정 시기에 발달한다는 특정 발달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달은 특정 시기에 발달합니다. 그러나 그 발달도 연속적인 발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아동기, 유아기, 뭐 청년기, 뭐 성인기, 노인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발달 과정에 따라 생애 연대적인 발달 과정에 따라서 수행해 가고 있는 해야 하는 또 그 발달 과제가 특정 시기에 있으나 그것도 분절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발달 가운데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체적인 관점이지요. 총체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관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한쪽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간의 발달의 과정을 이해할 때는 인지 발달이라든지 인지 행동 발달이라든지 이런 그 발달의 과정의 개념에서 훨씬 더 많이 그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처럼 인간의 선호도에 따라서 발달의 관점을 특정지어서 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발달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부분이 아니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는 어떠한 특정 부분이 아니라 신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사회적인 인지 발달 측면이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어서 관련성을 통해서 발전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지요. 인간의 발달은 한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한 가지 부분만 특정 지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지역 그 부분만을 특정 지어서 띄어내서 설명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이해에 왜곡을 가져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달 과정의 관점의 특징을 본다면 세 번째는 바로 가속성입니다. 이 가속성이라는 것은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플라스틱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플라스틱의 특징이라고 하면 열과 힘을 가하게 되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념처럼 가속성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 가능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속성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것, 성숙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에 대한 개념의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인의 가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사고에 의해서 신체의 일부,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각 잃어버린 시각 장애인이 됐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각은 퇴화하지만 청각이 극도로 발전한다라는 것처럼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특징에서 본다면 이 가속성은 아동기 때 가장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기로 갈수록 발전의 그 속도라든지 그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사 문화적인 맥락인데요. 역사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도 발달 과정의 관점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역사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발달을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예전에 고인돌과 같은 그 문화 중심, 죽음의 문화의 중심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회적인 관계는 SNS와 같은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용한 SNS와 같은 그 온라인 상에서의 개념 에서 사회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발달의 과정도 역사 문화적인 맥락의 관점을 무시할 수 없고 꼭 포함하여 우리가 발달 과정의 관점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발달 과정의 관점은 생애 연대적인 조망과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가속성이 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역사 문화적인 전체적인 그 맥락 안에서 발달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발달 과정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발달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발달 심리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인간의 발달 심리학의 기초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공부하고 난 뒤에 발달 이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이론은 총체적인 여러 가지의 발달 이론이 있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 세 가지의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 발달, 두 번째는 종교적 발달, 세 번째는 생태학적 이론 발달, 생태학적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지 발달의 이론에서는 대표적인 인지 발달 이론가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정보 처리 이론, 그리고 비고스키의 사회문화적인 인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인지 발달 이론의 개관적인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 발달 이론에서는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을 살펴보면서 이 파울러의 신앙 발달이 영성 발달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인간의 발달과 신앙 발달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세 번째,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발달 이론에서는 우리 브루펜 브레머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과 앨런의 생애 이론을 통해서 생태학적 발달 이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각 연령별, 그 앞에 이런 인지 발달이나 종교 발달이나 생태학적 이론 발달이나 이런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접목해서 목회 상담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각 연령에 따른 그 발달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연령에 따른 발달과 더불어서 목회 상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사용될 수 있는지, 아동기에는 어떤 것이 사용될 수 있는지, 또 청소년기에는 어떤 것이 사용될 수 있는지, 성인기에는 노인기에는 과연 어떤 발달 이론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접목하고 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또 함께 논의하면서 그것들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연령별 발달을 살펴보고 난 후에 인간의 발달과 의식 발달이 영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의식의 발달에 따라서 영성의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성의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목회 상담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적용 관점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후에 전체적인 것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이후의 시간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